안녕하세요. 재테크 읽는 준생입니다. 지난번 지방아파트 큰일 났다 대전광역시 편에 이어 두 번째 편인 부산광역시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라이트하우스가 언급한 지방부동산 하락에 대한 팩트 체크입니다. 자, 라이트하우스가 시간이 부족했는지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번 시간을 통해 라이트하우스의 부산 하락 전망에 대한 팩트 체크와 제가 보는 향후 부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하우스의 말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부산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을 때 부산의 상승은 오래 못 간다고 말했었다. 부산의 상승이 지속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시 지정될 것이다. 즉 앞으로 부산은 오르는데 한계가 있다. 라이트하우스는 부산 하락에 대한 본인만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운대 마린시티 안에 있는 우동 두산 이브더 제니스 98평 실거래가 변동을 근거 자료로 사용했는데요. 2019년 9월 35억에 찍힌 실거래가보다 10억이나 떨어진 25억에 거래되었다며 부산 아파트 큰일 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해운대 마린시티는 부산시에서 애초부터 초호화 관광지역으로 계획한 공유수면 매립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산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의 지표로 마린시티 안에 있는 고가 주상복합, 그 중에서도 초대형 평수를 선택한 것은 지표 선정에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린시티에 있는 주상복합들은 대부분 대형 평수인데다 멋진 조망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거주 가치가 더 높은 지역은 동백역 인근의 마리나 아파트들이죠. 또한 저는 부산 해운대의 과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장산역 일대의 해운대 신시가지라고 불리는 좌동의 가격 변동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동은 90년대 중후반 해운대 일대가 개발이 되면서 가장 먼저 주거 밀집 지역이 생겼던 곳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좌동은 장산역 일대 90년대 준공된 해운대 벽산, 두산 이브부터 2000년대 들어와서 준공된 해운대 KCC 등 구축부터 중구축들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재화들이 있고 단위 면적당 최대의 학원가가 밀집된 곳이기 때문에 주거적 수요가 상당히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해운대 인구는 40만이 넘고 그중 4분의 1이 좌동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부산 하락을 논하기 위해서는 좌동 가격 변동량을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부산의 하락을 이야기하기 위해 고가의 마린시티 두산 이브를 언급했던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대세 상승기 때는 신축 위주로 가격이 치고 나가면서 부동산 경기 활동이 좋아지게 되는데 그때 상승하는 것이 바로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의 심리상 먼 미래에나 있을 일들이 최단 시간 내에 실현될 것이라는 행복 회로가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도 않은 재건축 예정지에 대한 선진입이 점점 늘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재건축 대상은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우동의 대우 마리나 1, 2, 3차인데요. 이들은 이제 곧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다 되어가죠. 오늘 제가 이들이 재건축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산 해운대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주적 수요를 판별할 수 있는 해운대 신시가지 좌동 아파트 가격 변동량, 그리고 재건축이라는 투자적 수요가 담겨 있을 주거재와 우동의 대우 마리나 아파트, 이 두 지역을 지표로 삼고 분석하는 것이 부산 부동산의 현재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부산 부동산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 이후 좌동 일대의 중개업소에 제가 전화를 하니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매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정 해제로 인해 집주인들이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전부 거두어 버리니 호가상으로 급등세가 펼쳐진 것처럼 보이게 되었죠. 화면을 보시면 파란 원형이 하락을 의미하는 건데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전까지는 하락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 해제 후인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로 범위를 변경해보면 상당수의 아파트들에게 하락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해운대구가 비록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를 하였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어 버리며 호가를 상승시켜 버렸지만은 구축에 대해 접근하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실망으로 인한 하락으로 보이고요. 좌동은 부산에서 거의 1세대 도시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노후가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대구에서 기장군으로 이동이 많이 일어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우동 대우 마리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자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후 3차는 마이너스 4.8% 하락이 있었지만은 1차와 2차는 각각 5.9%, 10.6%,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부터 15년이 걸릴지라도 재건축에 선진입한 수요가 있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운대는 구축의 하락 그리고 예비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 두 가지 면모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호화 럭셔리 아파트의 초대형 평수 가격 하락 하나만으로 부산의 전반적인 약세장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은 비약이라 생각을 하고요. 부산이 약세장이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공급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라는 통계 자료가 좀 더 합당하다 라고 봅니다. 향후 제가 바라보는 부산 전망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부산은 대세 상승량이 펼쳐질 때부터 2022년까지 계속해서 공급이 증가되고 있는 점 그리고 공급 물량의 반영조차 되지 않은 수많은 재개발과 재건축 공급 물량 마지막으로 역시 공급 데이터에 미반영되어 있는 외곽 신도시 에코 델타시티 물량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부산이 평당 2천만원 시대로 본격 진입하기 위한 성장통을 겪는 시기가 도래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은 라이트하우스의 부산 부동산 전망에 대한 팩트체크와 제가 바라보는 부산 부동산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부산의 1급지인 해운대와 수용구 아파트를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며 이번 내용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